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재련입니다. 오늘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트라우마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즘은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나 뭐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어. 뭐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실은 쓰고 있는데,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겪는 피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죄의 피해를 입은 후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 불면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가해자를 떠올리기만 하면 너무 화가 나서 막 욕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이런 분노감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자기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려워지는 이런 우울감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PTSD 그리고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성폭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강간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성적 침해 행위를 했을 때 강간이 되는데, 이런 강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도록 한다거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한다거나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생기게 되면 단순 강간이 아니라 강간치상으로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인 상해의 변화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이럴 때에는 치상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추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범죄의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다면, 또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건이 나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고시 공부할 때 너무 졸린 상태에서 정수기에 가서 뜨거운 물을 컵에다가 담다가 여기에 그 뜨거운 물이 흘러가지고 화상을 입은 적이 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컵으로 받을 때마다 그때의 그 움찔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게 바로 내가 그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의 그 기억을 제 몸이 기억하고, 동일한 상황 또는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몸이 경직되거나 놀라는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죠.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겪은 충격이 그 후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우리가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미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스쿨 미투 사건을 대리를 했었는데요. 그 사건의 피해자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에 태권도 사범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성폭력 이러면 피해자는 여학생들만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성폭력은 피해자를 성별을 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남자도 여자도 성폭력의 피해자에 해당하면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제가 진행했던 스쿨미투 사건은 태권도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여학생들도 있었지만 남학생들도 똑같이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례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8년에 이 사건을 지원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이제는 성인이 돼서 30이 넘은 어른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보이고 있는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태권도 사범이 운행했던 차량의 특이한 그 엔진 소리가 있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같은 차종에서 나는 엔진 소리만 들어도 몸이 뒤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 피해자분께서는 중학교 그 초기까지만 해도 온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같이 가는 게 가족 행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로부터 이런 성추행의 피해를 입은 이후에는 가족들끼리 가는 목욕탕에 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몸을 가족들이 보는 것조차도 너무 불편해서 가지 못하게 됐다. 어렸을 때 본인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그런 성적 가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기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남자 피해자분께서는 성인이 돼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여자친구가 본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일이 떠올라서 몸이 움찔움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스쿨미투 사건을 할 때 피해자가 한 15명 정도였었는데요. 10명 정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기소가 되지 못했고 5명 정도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오랜 기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법정 구속이 됐고 실형 선고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이런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직후에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 메모를 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소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을 상담 치료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그때 아주 의미 있는 설명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골격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신체적인 골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골격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년기에 이런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아주 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런 심리적인 골격이 무너지게 되거나 취약해지게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이런 성폭력으로 인해서 유년기에 심리적 골격이 훼손되게 되면은 그 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훨씬 더 받아들이는 이런 내성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유년기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전혀 몰랐는데 뭐 멀쩡하게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살고 있는데 겉으로 봐서 멀쩡한데 그런 피해를 입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성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눈으로 외부에서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년기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 성폭력으로 인해서 트라우마 증상을 갖게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거든요. 그분들이 자신의 일상을 평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선만 바꾸어도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을 씩씩하게 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굳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그런 일로 인한 상처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런 경험을 성폭력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켜보는 것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김재련의 엑스파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